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전국 5대 편의점에 도입됐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 간편해졌습니다. 남부 내륙고속철도의 역사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 가장 긴 합천에는 역사 후보지만도 여러 곳입니다.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은 밀양에서 최근 작곡가 박시춘을 소개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을 놓고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전국 5대 편의점에 도입됐습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는 기존 방식보다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결제 시스템도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중앙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생성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코드가 뜹니다.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던 기존 방식보다 간편해진 포스 연동 방식입니다. 일반 카드 결제 방식과 비교해도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거나 더 짧습니다. CU와 GS25, 이마트24 등 5대 편의점에 도입됐는데 경남에만 약 3,000곳입니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속속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경상남도가 행안부 등과 준비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도만 볼 때는 업무침이 한 40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래서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되고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서 도림미술관과 가야 테마파크 등에선 제로페이 결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역사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철도 노선이 가장 긴 합천의 경우에는 역사 후보지만 여러 곳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 경남 KTX의 길이는 172km. 이 가운데 합천 구간은 50.5km로 전체 구간의 30%에 달합니다. 때문에 합천역의 신설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후보지만 여러 곳이 거론됩니다. 북부는 88고속도로 해인사 나들목, 중부는 합천읍 부근, 남부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건설될 대양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설정해놓은 역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제시한 합천역 후보지는 합천읍 부근인 용주면. 합천군이 역사 위치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한 거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인사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에는 최근 해인사역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노선이 지나지 않는 거창군도 88고속도로 해인사 나들목에 역사를 지어야 한다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요인이 많은 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TX 합천역 위치를 둘러싼 경쟁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철도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역사 위치의 최종 결정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한편 정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 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지만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 보시면 6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낮에는 26도까지 올라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상태가 점점 건조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며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의령이 5도, 창원은 11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창원 24도, 밀양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7도 등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던 1979년 10월 마산과 부산에서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저항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박 전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숨지면서 유신 체제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 의해서 억압된 3.15 이거 4.19 혁명의 국민 주권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마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지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뜻을 모은 시민 59만여 명의 서명지도 행정안전부에 전달됩니다. 지난해 10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부산시, 경남도, 창원시 등으로 꾸려진 범국민추진위원회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찬성한다는 것을 정부에 전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지금 법안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개별일법을 통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할 것인지 대통령령을 통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할 것인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순고한 외침은 어느덧 40년이 지나 국가기념일 지정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밀양은 의열단을 이끈 약산 김원봉을 포함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지역 출신이자 대중음악의 거장인 작곡가 박시춘 등을 소개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을 놓고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날은 간다, 비 내리는 고모령 등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수많은 애창곡을 만든 작곡가 박시춘. 하지만 일본을 찬양하는 가요를 작곡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 인명사전에 포함됐습니다. 밀양시가 지역 출신의 박시춘 등 유명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박시춘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친일로 부와 명예를 누린 박시춘의 업적을 알리는 가요박물관 건립은 부당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도시 밀양에서만은 친일파를 선양하는 가요박물관을 독립단체에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공존하지를 할 수 없다는 걸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박시춘 같은 밀양 출신의 음악계 거장들을 소개해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을 빛낸 이 가요계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고 모아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밀양시는 가요박물관 건립은 계획 단계로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시설 명칭이나 전시 기획 운영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또 영남루 아랑각에 봉인된 아랑영종도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양시 의회를 중심으로 폐기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독립의 도시라 자부했던 밀양이 최근 잇따른 친일 논란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어서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프로농구단 창원 LG 세이커스의 김종규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네, 김종규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몸을 힐링하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쉬고 있고요. 이제 잠을 많이 잔다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 시즌 아쉽게도 4강 문턱은 넘지 못했어요. 많이 아쉬웠겠어요. 그래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팬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더 이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감독님께서 좀비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역할이나 뭐 나이나 봤을 때 팀의 또 중심을 맡아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팀이 이제 딱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농구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재밌다라고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뛰면서도 재밌다, 즐겁다. 그러니까 경기에 이기든 지든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올 여름에 FA 자격을 얻는데 어떠세요? 뭐 어쨌든 5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게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다음 시즌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표로 했던 게 다치지 않고 전 경기를 다 뛰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다가온 시즌도 제가 부상 없이 정말 전 경기를 다 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저는 몸을 만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올 시즌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과 시작 전에 약속했던 봄 농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선수로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창원에서 봄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다음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제2회 진영 어르신 경로잔치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해시 진영 굿프라임시티에서 열립니다. 2019년 지역연대 마을 지킴이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10시 산청군 여성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산 일주도로 개통식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진두물량장에서 열립니다. 제7회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창원시는 어제 창원시 동읍 남산리에서 북면 지계와 동읍 남산을 잇는 민자도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길이 5.4km의 왕복 4차로 도로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출자한 지계 남산도시 고속화도로가 2천억 원을 투자해 2021년 7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창원 북면에서 경남도청까지 차량 운행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남해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고 남해군은 개발 방향 확정과 행정 절차의 이행을, LH는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 발굴을 각각 추진합니다. 남해군 군청사는 지난 1960년에 지어져 안전에 취약하고 사무실이 분산 배치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청사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신도시로 조성된 초장동과 금산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시설에 1,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주시는 최근 초전 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도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비한 말티고개에서 장제 구간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비롯해 충무공동과 금산 지역 연결 도로망 확충과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던 드릴십 한 척을 매각해 4,100억 원 상당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2013년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지만 건조 중에 선주 측이 대금 지불 능력을 상실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던 드릴십을 최근 노르웨이 노던 드릴링사와 매각에 합의했다면서 매각 대금으로 손익 개선과 유동성 확보 효과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수협 조합장 선거에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이 구속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1억 1천만 원의 부정선거 자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와 금품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금품 전달을 공모한 조합원 3명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 선거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선거원을 동원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188호를 지난해 공급한 데 이어서 올해는 217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H희망상가란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이하로, 실수요자에게는 낙찰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단지 내 상가로 입주민 배후 수요가 있고 임대료가 저렴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석동과 김해 유라, 진주 남문산역에 모두 10호를 공급합니다. 하동 레일파크가 개통 2주년을 맞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할인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와 어버이날은 부모와 같이 타면 하동 군민은 50%, 외지인은 요금의 30%를 할인받습니다. 하동 레일파크는 경전선의 복선화로 폐선된 옛 하동 북천역에서 양보역 5.3km 구간에 4인승 레일바이크 45대와 2인승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경남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는 경부울의 사물인터넷 잠재 산업 업체 수는 2,032곳으로 전국의 7.2%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도 18,000여 명으로 3.7%에 머물고 있어 관련 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어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km인 사천공항 활주로를 국제 기준인 3.8km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